안녕하세요. 저는 사조의 발표자 김민지입니다. 저희 조의 발표 주제는 불법 주정차 신고 가이드라인 서비스입니다. 발표는 서비스 소개, 제작 과정, 서비스 시험, 기대 효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위쪽의 그래프는 최근 6개월간 안전신문고 신고 현황에 대한 그래프로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쪽의 그래프를 통해 불법 주정차가 무려 6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신고에 집중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사진과 같이 불법 주정차는 종류에 따라 복잡한 신고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은 차량 번호와 신고 차량이 명확히 나오고 1분 간격으로 2번 차량해야 하는 공통된 신고 방법이 있고 불법 주정차 세부 유형별로 신고 규정이 상이합니다. 이런 상이한 기준은 사용자가 올바른 신고를 하는 데 어려움을 줍니다. 그 예시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통 신고 기준을 준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세부 신고 기준인 사진이 촬영되는 시간이 단속 시간에 해당하는지 초등학교 정문에서 촬영한 것인지 주정차 금지 표지판 황색 시선인 교통안전 표지가 잘 나왔는지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가 나왔는지와 같은 모든 요건이 충족해야지만 신고가 수용됩니다. 신고 유형마다 신고 기준이 다르고 복잡하기에 규정에 맞는 올바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 기존의 규정이 충족하지 못한 신고의 불소용을 줄이고 신고 수용률을 높여서 불법 주정차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주요한 기능이자 기존 안전신문과의 차별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촬영 후 신고 유형을 자동으로 분류해줍니다. 신고 유형이 분류되고 나면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2차 촬영이 끝난 이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제시하여 보여줌으로써 불법 주정차 신고에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제작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AI 허브와 캡을 데이터들을 사용해 각 시설물에 대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크롤링을 통해 사후 검증용 실제 신고 데이터셋을 수집하여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학습을 진행하는 중에 데이터가 부족해서 이미지를 좌우로 뒤집고 콘트라스트를 조정해 색조, 채도, 밝기를 조정하는 등의 어그멘테이션을 통해 이미지별로 데이터를 4배 증강해 1900장의 트레인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모델의 흐름도입니다. 먼저 사용자가 찍은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면 3가지 모델을 이용합니다. 먼저 파노틱 세그멘테이션으로 사용자를 위한 시각화를 하고 오브젝트 디텍션으로 신고 유형을 분류하고 라이센스 플레인 디테일 레코니션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번호판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모델들을 종합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고 유형에 따른 신고 예시를 작성해줍니다. 촬영된 결과를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파노틱 세그멘테이션을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코코 기반 풀트레인된 DETR과 시티스케이프 기반 풀트레인된 마스코트 포머 2가지 모델을 사용해봤습니다. 탐지 속도를 측정해본 결과 마스코트 포머가 약 2배 이상 속도가 빨랐고 교통 테마를 사전 학습했기 때문에 마스코트 포머 모델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노틱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이용해 차량, 차도, 인도 3가지를 구분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하나의 차량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차량 중 가장 넓이가 큰 하나의 차량만 세그멘테이션 하도록 바꿨습니다. 세그멘테이션된 하나의 차량을 토대로 바운딩 박스를 만들고 그것을 번호판 인식 모델의 인풋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차량의 번호판 인식을 위해 오브젝트 디텍션과 OCR을 사용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찍은 원보인 이미지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통해 차량의 바운딩 박스를 찾게 됩니다. 크롭된 바운딩 박스에서 DETR OD를 통해 번호판 바운딩 박스를 예측한 후 EG OCR을 통해 번호판 숫자를 판별합니다. 불법 주정차의 6가지 신고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오브젝트 탐지 모델을 사용했고 DETR과 Deformable DETR, YOLO V8을 이용해봤습니다. 학습의 편의성 때문에 DETR을 사용해봤습니다. 그러나 3가지 모델 중에 가장 낮은 속도와 정확성, 잦은 메모리 오류, 크기가 작은 오브젝트 탐지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Deformable DETR은 표지판과 같이 크기가 작은 오브젝트 탐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해보았습니다. DETR에 비해 속도와 정확성이 높아졌으나 똑같이 잦은 메모리 오류로 배치 사이즈를 4나 8로 설정해야 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풋 이미지 사이즈가 작아 배치 사이즈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YOLO V8 모델을 사용해보았습니다. 이 모델은 다른 두 모델에 비해 학습 시간이 덜 걸렸으며 정확도 또한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모델 중 YOLO V8을 선택했습니다. 이 세 모델에서 처리가 모두 끝나면 사용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고문을 작성해줍니다. 다음은 저희 서비스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저희는 앱을 제작하기 위해 플러터를 활용하였고 각 신고 유형별 체크 항목을 저장하기 위해 키밸류 데이터베이스인 하이브를
사용하였습니다. 백엔드의 경우 구글 펑션스와 플라스크를 활용해 서버리스 백엔드를 구축하였습니다. 백엔드 코드는 허깅페이스의 인퍼런스 API를 활용해 촬영한 사진에 대한 분석을 요청하고 응답받습니다. 그 다음 구글 펑션스에 등록된 로직을 통해 응답받은 결과를 시각화하고 그 결과 이미지를 어플리케이션에 전송합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시연을 진행하겠습니다. 서비스의 실제 앱 사용 모습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1차 사진 촬영이 이루어지며 OD 기술을 이용하여 소화전 불법 주행차 신고 유형으로 분류해주고 신고 유형별 가이드라인과 준수율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사진은 파노틱 세그멘테이션으로 차량의 인식됨을 시각화해 보여주고 OD로 소화전이 탐지된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사진은 1차 촬영물과 같은 각도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왼쪽 하단에 1차 촬영물을 보여줌으로써 사진을 눌러 확인함으로써 같은 각도에서 찍을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화면은 2차 촬영까지 다 촬영이 끝나면 신고문을 작성해줘 전화번호와 신고 내용 공유를 체크하면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차량이 탐지되지 않게 촬영을 했거나 차량은 탐지됐지만 번호판이 탐지되지 않은 경우 팝업창을 띄워 사용자에게 알람을 줍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앞 정문 주차 차량만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팝업을 만들었습니다. 시연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서비스를 통한 기대 효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신고 유형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줌으로써 사용자가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확인할 수 있어 기준에 맞지 않아 불수용되는 불수용 건수가 줄어들어 수용률을 높일 것이며 이에 따라 불법 주행차가 감소할 것입니다. 또한 유형을 자동적으로 분류해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며 신고문을 작성해줌으로써 신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며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서비스는 수용률을 증가시키고 도시의 불법 주행차 문제를 줄이고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